좀 불안한 마음에 그 울트라라이트 로드를 꺼냈죠. 계측을 할 수 있는 30cm가 넘는 베스가 한 마리 나와줬어요. 히로 2마리랑 그 다음에 키퍼 1마리, 이렇게 3마리를 하루에 가서 1마리만 더 까면 될지도 모르겠다. 정확하게는 2마리. 결과가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연습을 워낙 망쳐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낚시박람회에서 진짜 이영수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연습을 워낙 망쳐놔서 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포기하지 않고 캐스팅을 했던 게 가장 큰 힘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요. 경기 결과는 4,800g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이제 12등을 했고요. 일전을 제법 괜찮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2전이 시작이 됐어요. 1전이 제법 괜찮은 성적, 그러니까 12등이라는 아주 좋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연간 성적에 대한 희망이 이제 모락모락 피어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2전은 일반적으로 산란 직전에 이루어지게 돼요. 안동호에서 4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들어가면 항상 산란 직전이라 큰 고기도 많이 나오고 웨이트도 아주 많이 나와야 우승을 할 수 있는, 상위권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7,000 이상, 7,500 이상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이전이 열리는데요. 올해 이전은 조금 다른 상황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제 산란 직전이라 요걸 산란을 의식하고 움직이는 고기들, 산란 여건이 좋은 자리들에서 먼저 낚시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에 이상하리만큼 고온이었어요. 정말 역대급으로. 그래서 이 정도 더우면 수온도 오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연습을 들어갔는데 전주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고온기를 딱 지나고 다음 주인 경기주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전부 다 산란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상류가 조금 더 빠르고 하류가 조금 더 늦고, 그 다음에 셜로우권, 얕은 쪽이 조금 더 산란이 빠르고, 그 다음에 직벽권에 있는 고기들이 산란을 늦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류의 얕은 곳이 좀 제일 빠르고 하류의 직벽권이 가장 산란이 늦게 붙는 순서인데,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뭐 상류의 방장섬에 가도 하류의 수명리 막창을 가도 모두 산란하는 고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산란하는 고기들이 많으니까 산란하는 패턴에 맞춰서 알짜리를 지키는 수컷을 잡으면 되잖아요. 왜냐면 원래 산란 초기에는 알짜리를 지키는 수컷이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물이 탁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씩 수위가 오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이 여전히 탁했고,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산란이 너무 극초반이라 애들이 수컷하고 암컷이 막 이렇게 산란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암컷이면 막 이렇게 막 몸으로 감싸고 이렇게 꾹꾹 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산란을 유도를 하려고.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연습을 하는데 어디를 가도, 직벽에 가도 뭐 셜로우 알짜리를 가도 다 그런 것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밀고 잡으려고 하면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이제 연습을 거의 마무리를 쳤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 상황에서 연습 막바지 한 가지 확인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그나마 산란이 조금이라도 먼저 붙은 상류는 알짜리를 지키는 베스가 있었어요. 아주 미세하게라도. 그러니까 워낙 다 지금 신나게 산란하고 있기 때문에 다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류 쪽에 있는 고기들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직벽 쪽에 있는 고기들은 산란이 상당히 진행이 됐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캐스팅을 딱 해서 민호 같은 걸로 이렇게 탁탁탁 움직임을 주면요, 민호를 먹진 않는데 쳐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다. 그래서 준비를 딱 했죠. 내일은 상류에서 직벽 낚시를, 그러니까 상류에서 민호 낚시를 하는데 일정과는 다르게 직벽권에서 전문적으로 친다. 그리고 직벽에서 5번 입질을 받아서 내가 그 중에 5마리를 잡으면 적어도 6,000은 잡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류도 지금 산란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덩어리들이 눈에 보이지만 잡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높은 웨이트가 나오더라도 한두 명, 상위권은 6,000 안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했던 건 일전 때와 같이 긴 비거리를 자랑하는 이 숏빌미노 메가베스의 비전헌트 엘비오, 이 모델이었고요. 두 번째는 경기 당일날 좀 많이 맑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해가 떠오르면 쓰려고 메가베스의 리벤지, 농빌미노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는 시작이 됐죠. 원래 같으면은 독구장을 제일 먼저 갔을 텐데 거길 가지 않고요. 작전대로 직병라인, 상륙 직병라인을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쇼필 미노우를 저킹을 위주로 운용을 하면 분명히 얕은 곳에 있는 베스들이 알자리를 지키거나 산란 행동을 하는 애들이 반사적으로 쳐낼 것이다 라는 걸 머릿속에 딱 심어두고 배를 최대한 이렇게 직벽으로 붙여가지고요 치면서 계속 나갔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고기가 탁탁 물어주더라고요. 두 마리를 거의 뭐 한 10분 정도 사이에 첫 고기와 두 번째 고기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고기를 잡으면서도 정말 신기했던 건 그 고기를 잡고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그 자리에 베스가 지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라인이 전부 다 산란 중이었고 그 중에 미노우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애들. 왜 그랬냐면 직병 라인에 이만한 미노우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쉐드라고 많이 하는데 원래 미노우죠. 이건 피라미드 같이 생긴 이런 긴 고기들이 때로 돌아다녔거든요. 그게 오면 얘네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던 거예요. 두 마리를 너무나 쉽게 잡아내고 5마리 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 라인을 치고 올라가다가 상류 위수구역 끄트머리인 방장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 방장섬에서 보면 직병 라인 양쪽으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방장섬에서 하류 방향 보고 왼쪽 직병 라인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캐스팅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착착착 하는데 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딱 때렸는데 울컥하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문다. 왜냐면 이게 훅셋이 돼서 힘을 쓴 고기가 아니고 이게 탁 걸렸다 딱 빠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쇼필 미노우 중에서도 바늘거리가 좀 잘 되는 걸 생각을 하고 원텐을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그 캐스팅을 해서 착착착 하는데 다시 하는데 역시 여지없이 그 자리를 딱 지나올 때 빵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3마리째 챔질을 탁 했죠. 했는데 이 고기가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기가 좀 작으면 꾹꾹꾹꾹 하고 딸려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꾹꾹꾹꾹 하고 옆으로 쫙 째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이거다 하고 힘을 쓰고 있는데 딱 그때 약간 미래가 빡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고기가 힘을 쓰다가 탁 뜨고 쫙 올라오는데 그때 미래가 뭐가 보였냐면 후다다닥이 보인 거예요. 이게 퇴하고 뱉는 게. 근데 안 좋은 예감은 항상 틀리는 법이 없어서 정말 그림같이 민호를 탁 뱉고 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5번 입질 받을 텐데 그 중에 한 마리를 털렸구나. 그걸 일단 처음에 알았죠. 그리고 민호를 탁 보니까 역시 이 원텐의 그 최고 안 좋은 바늘의 강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보였던 게 그게 이게 입에 이렇게 딱 걸면 문제가 없는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쳐내는 고기가 많았거든요. 공격을 해버리고 많은. 그래서 포즈 때 무는 고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게 얘가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힘을 딱 주니까 바늘이 하나가 탁 펴져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다 제 탓이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한 마리를 놓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상류 쪽 라인을 다 치고 하류를 향했죠.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얼티메이트 피싱 엑사드.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함 랩터벨리. 릴 정비 수리의 모든 것 해피베스. 꿈을 쫓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더 드림캐쳐스 ATG와 함께합니다. 상륙 쪽 직병 라인들을 다 공략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자리들에 들어가서 잠깐씩 낚시를 했어요. 그리고 한 10시쯤 됐을 때 물칸에 2마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대로는 낚시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가지 액션을 취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비전원텐 엘비오에 있는 바늘을 다 빼버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 두꺼운 훅을 세팅을 했어요. 더 이상 실수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다른 미디엄 로드 엑사드 681 미디엄 때에 이 롱빌 미노우를 세팅을 딱 했죠. 해가 떠올랐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쇼필에 입질이 오면 계속 쇼필을 치고 만약에 쇼필이 더 이상 입질이 없으면 롱빌을 가자 라고 생각을 하고 쇼필로 공략을 하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더 공략을 했는데 입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롱빌을 갑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 비슷한 어제 행동들을 보이던 베스들이 있던 자리에서 그런 입지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롱비를 갑시다 라고 하고 바꿨죠, 이걸로. 근데 정말 신기하게 바꾸고 두세 번 만에 캐스팅 입질이 딱 들어왔어요. 캐스팅을 하고 쭉 집어넣고 두어 번의 작은 액션 뒤에 한참 기다려주다가 천천히 감는 형태의 운영이었는데요. 배 밑에서 회수하려는데 배 밑에서 쿡 하고 먹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직벽도 아니었고요. 그냥 이렇게 플랫 쉘로우, 약간 평평한 곳이었어요. 사실 나무 보고 던진 거였는데 나무를 지나쳐 나와서 쿡 하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오, 이 주웠다. 이런 행운이, 이러면서 그 고기를 안정적으로 꺼내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롱빌인가? 이제 롱빌인가? 이 시간대부터 롱빌인가? 그래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던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어제 보았던 상류 쪽 직벽 구간에서 보았던 가장 산란 행동을 심하게 하는 베스가 있는 자리에 갔어요.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한 30분 정도 계속 캐스팅을 했죠. 튜닝한 작은 민호를 가지고 계속 캐스팅을 했는데 결국 걔는 입질을 못 받았어요. 그게 참 아쉽게 남았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물칸에 3마리가 있었고 시간은 거의 11시, 12시쯤, 그래서 반드시 2마리를 잡아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반응이 조금이라도 더 빠른, 내가 아직 안 던져본 자리에 가서 숏빌이든 롱빌이든 던져봅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음에 들어갔던 자리가 어디냐면 가을리라고 챌린저 위수구역 끄트머리, 그 끄트머리에 그 있는 돌로 되어 있는 직벽 라인 끄트머리에 캐스팅을 딱 했어요. 그때는 역시 롱빌이었죠. 롱빌을 던져서 싹 감고 잠깐 탁 세워주는데 여지없이 땅 때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훅셋을 하고 그 고기까지 딱 잡고 4마리가 됐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할 수도 있겠다. 아직 1시간이 넘게 남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진짜 미친 듯이 던지러 다녔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알짜리를 한 번이라도 보았던 곳, 그리고 알짜리가 있을 만한 곳, 그리고 원래 알짜리로 유명한 곳들을 다니면서 산란이 조금이라도 진행된 애들이 제발 어젯밤에 너희한테 무슨 일이 생겼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민호를 던졌어요. 근데 그 뒤로 더 이상 입질은 받지 못하고 결국 4마리로 귀착을 하게 됐죠. 4마리의 고기 크기가 되게 고르게 다 나왔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000 정도 돼서 4000g 정도로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완전히 망했다. 왜냐면 6000 정도가 상위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4000 정도면 한 30등? 40등? 잘해야 40등이라고 생각을 했고, 산란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상위권 선수들이 잡아올 거다, 5마리를.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서 실제로 계측을 해보니까 3,980g이 나왔고요. 나중에 경기 결과를 들어보니까 그게 9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응원하러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번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기장날 오시면, 경기 당일날 오시면 저희가 되게 이것저것 되게 많은 이벤트를 준비를 해놓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응원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걱정이 됐었는데, 사실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경기에 만족을 못했었어요. 왜냐면 바늘을 피고 나간 큰 실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산란을 하고 있던 녀석도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 내용에 너무 만족을 못해서, 근데 이제 딱 결과가 발표가 되고 시상을 해보니까 제가 9등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서 꽃 같은 미소를 어쨌든 경기는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산란의 한복판에서 봄 낚시 중에 거의 유일하게 낚시가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에 낚시를 했고요. 그리고 운 좋게 4마리를 잡았고, 저는 산란을 하고 알짜리를 지키는 초반의 베스들을 잡아낼 방법을 생각을 해서 그걸 베이트 피쉬가 많은 공간에 가면 베이트 피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수컷들을 잡아낸다는 게 제 전략이었고요. 우승은 이제 유상모 선배님이 6,000g, 6,000 후반으로 이제 우승을 하셨는데, 유상모 선배님의 우승 방법은 똑같은 베스를 잡으셨는데, 근데 하류에서 그 알짜리를 지키거나 그 산란을 하던 도중에 휴식하는 베스들을, 그 베스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브레이크 라인에 똑같이 서 있으면, 알짜리를 보고 똑같이 여러 마리가 서 있으면 그 베스가 전부 다 한 방향을 보고 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뒤로, 베스가 보고 있는 방향을 확인을 하고 보트를 뒤로 접근한 다음에 넘겨쳐서 스탠드업 지그를 이용해 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딱
놔두면 한참 놔두면 탕 때리고 가는 베스를 공략해서 그 웨이트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베스 한 마리 갖고 오셨는데 그런 베스를 적어도 2마리 이상 떨궜다고 하시는 걸 보면 그게 정확한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사실은 5등이 5,000g이었고요. 전 경기와 그 다음 주에 있었던 경기들에 비해 그 한 주만 유독 웨이트가 안 나왔던 그런 경기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9등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종합순위는 7등으로 올라가게 됐죠. 그런데 저만 성적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 일전에 성적이 좋았던 선수들이 모두 다 상위권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일전에 우승했던 박기현 선배님부터 유해일 선배님, 박문혁 선배님, 김광록 선배님, 유성문 선배님, 류영주 선배님 다. 그러니까 일전에 성적이 상위권에 있던 선수들이 다 이전에도 상위권에 올라가서 사실상 큰 순위 변동이 없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3전을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7등으로 올라갔지만 그 7등이 아주 미세한 7등이었고요. 상위권이 되게 압축되어지는 한 15명 정도 선수로 압축되어지는 상황이 이전에 이제 됐죠. 그리고 이제 3전으로 넘어갔습니다.